네, 반갑습니다. 평행자입니다. 오늘은 테마 관련 정리할 부분도 많고 금요일부터 안내해드린 조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영상에서는 필수적인 부분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 실시간 장세부터 파악을 하자면 현재는 보라, 플레이뎁, 빗썸의 위믹스 같은 김치 NFT 코인들의 장세가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 자료로서는 보라 코인, 카카오 게임즈의 코인이죠. 이 카카오 게임즈는 나부 스튜디오와의 합병 소식으로 P2E 서비스에 대한 확고한 사업 확장 의지를 보여주었고, 보라코인은 자사가 카카오 게임즈인 덕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플레이뎁이 있죠. 플레이뎁 같은 경우에는 반은 상장 기대감과 말도 안 되긴 하지만 NC 같은 찌라시 등으로 올라간 것을 사람들은 추정을 하지만 여기에는 카카오도 같이 엮여 있어서 추가 상승을 보여준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트론, 저스틴 선의 코인이죠. 별명은 주둥이 선인데 이 주둥이 선답게 P2E 서비스가 장세를 받자 P2E 서비스인 드래곤 메인랜드 이것을 멘션을 하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제가 중국 코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다뤄드리려고 한 코인은 앵커, 스토리지, 시아 코인 같은 그런 저장형 코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NFT 테마가 나올 때마다 후행성으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10월부터 정리해드렸던 테마 중에서는 총 4가지가 있었고 여기에 추가됐었던 게 웹3였습니다. 웹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응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이곳에서는 실사용 기반 저장형 메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러한 코인들로는 스토리지, 앵커, 벳, 시아 코인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는 저장형 IPFS 코인들로 저는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코인들을 분류하기에는 또 알아보기에는 수급은 한정적이고 저장형 테마를 다룬 뒤에 나머지 일들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알아보더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장형 메타가 왜 상승을 하는지에는 여러 가지 트윗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지만 결국 사람들의 의견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게 NFT 같은 엑시, 샌박, 디센트럴랜드 같은 코인들이 가상 코인에서 돌아가는 서비스잖아요. 그런 코인들은 환경이 서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분산형 네트워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머리나 이론 등에서는 이해할 수 없으나 이런 컨센서스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일도 많고 저장형은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마나나 그런 NFT 코인들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마나가 정말 그냥 바로 죽는다면은 이런 저장형 메타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NFT 코인들이 죽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걸로 봐서 순환은 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웹3였던 코인들은 메인으로 승격을 하고 5번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다 나올 만큼 나왔는데 밈과 디파이는 다소 위태위태하니까 제가 관리하다가 혹시 위험해지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파일 코인도 저장형인데 왜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파일 코인을 매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추천을 해줬건 누가 보던 코인이던 간에 저는 매매는 안 하고 있고요. 혹시 유망해 보이신다면 지금이 좀 저가에 해당하니까 주우셔서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는 코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파일 코인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코인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은 솔라나며 솔라나는 초신성 테마의 대장격으로 취급을 받는 코인입니다. 초신성 테마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전 영상 말고 최근 영상을 봐주시고요. 제가 그냥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초신성 테마의 핵심은 높은 기술력이 되겠습니다. 이 코인들은 많은 특징들이 존재하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대부분 수수료가 저렴하고 전송 속도가 빠르며 나온 지 얼마 안 된 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코인은 이 지난 상반기에 같은 장세를 받았으며
엄청 많이 하락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뭐 기업 투자권이나 수급 면에서 월등한 결과를 보여줘서 전혀 다른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되는 것은 아발란체가 되겠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발란체가 솔라나 동급?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동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발란체가 초신성 메타라면 저는 적극 동의를 했을 겁니다. 모든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고 차트 또한 큰 그림에서는 거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월등한 상승량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솔라나에는 솔라나 계열의 코인들이 있듯이 아발란체에는 아발란체 계열의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도 초신성 메타로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이 되는 것은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이 니어 프로토콜은 그레이스케일 포트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좀 의문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레이스케일의 포트는 비트 이더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니어 프로토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니어를 보실 때는 기술력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더 높이 올라갈 놈에 해당하는데 지금 보시면 저항을 너무 크게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이고요. 이 니어 프로토콜은 저는 초신성 메타 중 하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되는 게 미나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전송 속도나 뭐 수수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코인이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지캐시에 대해서 여쭤보십니다. 제가 추천하는 코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다크코인을 지향하는 쪽은 아니고요. 하지만 미나코인은 ZK 스나크라는 점에서 지캐시와는 같은 기술입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한테 뭐 지캐시도 좋지만 미나코인도 한번 다뤄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뭐 레이어 2에서 나왔던 ZK 롤업, 오늘 나온 미나코인의 ZK 스나크, ZK가 붙죠. 이런 기술들은 결국에는 이더리움 상에서 돌아가는 가용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들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뭐 얻는 수혜는 이더리움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효과는 뭐 가격 상승 면에서는 눈에 띄지 않고 시총이 비교적 낮은 그런 특성 코인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가 됐든 다 좋습니다. 초신성 메타에서는 신규 코인들만 있을 거고 전고가 없어 차트는 다른 관점이 존재할 것이고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지금까지는 솔라나, 어쩌면 몇몇 분들은 아발란체까지 준비를 하고 다루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좀 하나하나 늘려가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오늘은 4개 말씀드렸고 조금씩 늘려가는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비트코인에 해당하고요. 오늘 영상은 좀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나 이더리움은 내일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조정량이 보시면은 깊지가 않죠. 이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은 한 번쯤은 이 과매수 이후,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번쯤은 과매수 이후 RSI 중간까지 밟았지만 이후 나오는 반등에 있어서는 반등량이 크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2,000 수준 그 정도까지 올려놓고 조정을 주었는데 이 조정량 또한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을 패닉이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은 모두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추가 하락은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오히려 그 점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동력도 많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이전같이 이렇게 많이 털고 올라갔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종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는 하락 추세선을 그었을 때 제가 봤었던 이 하락 추세선은 여기서 이렇게 그어드릴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봉이 나오니까 또다시 또다시 이렇게 수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좀 옳지 못한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오전 양봉 이것으로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종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비트코인 매수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매도한 가격과 별다른 차이도 없고 지금은 단기 하락 추세의 종료지만 사실 지금의 추세는 이러한 비추세장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저점을 내려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점을 높여준다면
그때는 새로운 추세가 등장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재는 추세가 없는 이 박스권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어드릴 수도 있겠고 지금은 좀 단기적인 뭐 이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고정적인 건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량이 다소 낮아서 저도 아쉽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음에도 이런 위험 요소가 있을 때에는 저는 또다시 일부 비중을 매도할 겁니다. 제가 이거는 21년도에 좀 생각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매매를 하면서 후회를 한 건 많지만 제가 21년도에 이번 연도에 유일하게 후회를 하는 거는 뭐 왁스를 바이낸스 상장을 기다리면서 NFT 종목으로서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동안 들고 있다가 너무 안 오르는 것 같아서 상장 직전에 판 날도 아니고 또 어쩔 수 없이 떡상 전에 이 엑스를 매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정말 후회를 했었던 것은 5월 달이었어요. 5월 11일에 아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비중을 정리할 때 이때 비케와 네오 등을 정리를 했었는데 이때 정말 올매도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운영 한계상 많은 비중을 정리하지 못했던 걸 거의 반년 동안 후회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 선택은 복구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들었고 기회를 고려해 봤을 때도 이때는 매도가 맞았죠. 아마 이번 한 번이 매도를 전혀 그냥 아무 걱정을 안 하신 분들은 이번 한 번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매도하고 나서 많이 안 떨어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시 주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매도를 안 하고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위기 때는 이러한 것들이 많은 분들이 고려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이때 매도를 했다면 저는 이때도 매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때는 매도하고 올매도하고 이때는 매도를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매매에는 자신만의 관점이 존재하고 어떤 관점으로 어떤 트레이딩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매매 습관 그리고 매매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다음 위기 때는 많은 분들이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게 되네요. 상반기에는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장이었죠. 그러니까 한번 물리면은 평단까지는 돌아올 수 있는 어쩌면은 좀 더 기다리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그런 기회가 아마 뭐 1년 안에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위기 때는 좀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